비명행사 공천 논란 속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고민정 의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공천 과정을 문제 삼아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한 지 13일 만인데요.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오늘 이재명이 흔들리면 민주당은 무너진다며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비명행사 공천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재명의 사천 논란으로 비명계 의원들의 집단 반발, 더 나아가 집단 탈당이 예상됐지만 예상과는 달리 미풍에 그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배경을 살펴보고 이게 총선에 미치는 영향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항상 선거철이 돌아오면 등장하는 말이 있죠. 바로 분열이라는 말인데 야권 분열, 여권 분열, 분열은 필패다 이런 말들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분열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먼저 분열은 여권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직 국민의힘 당대표 출신 이준석이 탈당과 동시에 개혁신당이라는 것을 차려서 나갔는데 당초에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을 포섭해 이삭줍기에 성공하게 되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영향력은 개뿔, 영향력 파급력이 거의 제로인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낙연 신당과 결별하면서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새가 반토막 나면서 더욱 어렵게 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최근 조국혁신당이 제3지대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여럿 발표되면서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거의 소멸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 분열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당을 박차고 나간 원칙과 상식의 조응천, 김종민, 이원욱 3인에 더해 공천에 반발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설훈, 홍영표 등이 가세했고 오늘은 서울 광진갑 현역 의원인 삼선의 전해숙 의원이 이재명의 사천을 비판하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에는 민주당 중진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최근에도 민주당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하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그 역시 그 영향력은 미비했고 따라서 이재명의 사천 공천의 피해자인 비명계들 박용진 의원이라던가 공천에서 아예 제외된 임종석이라던가 송갑석 의원이라던가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 그리고 이 같은 공천에 반발하는 친문 고민정 최고위원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집단 행동이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주당의 분열은 여기서 더 이상 확전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반발이 예상됐던 인사들이 공천에 승복하고 단결을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전해진 보도에 따르면 우선 비명행사 공천 논란 속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고민정 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공천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한 지 13일 만인데요. 오늘 고민정 최고가 최고위원회의 복귀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윤석열 정권 폭주를 막아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 발언에서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민주당은 물론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라면 같은 목표를 향해 손을 잡고 연대해야 한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제가 다시 최고위원으로 복귀하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라면 같은 목표를 향해 손을 잡고 연대해야 한다라는 고민정의 발언 딱 조국혁신당을 연상케 하는데 어쨌든 고민정은 이어 걸어온 길이 조금은 다를지라 하더라도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거대한 윤석열이라는 권력 앞에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저 또한 민주당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저항하는 모든 국민들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모두 승리의 바다에서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고민정의 발언에 양산에 있는 문재인을 비롯한 친문계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까지 어떤 생각과 구상들을 하고 있나, 이게 다 드러났다,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잠시 후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와 함께 오늘 임종석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단합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임종석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제부터는 친명도 비명도 없다, 모두가 아픔을 뒤로 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호소드린다면서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더 이상의 분열은 공멸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백의종군한다, 이 세 가지가 제 결심의 전부라라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돌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이 흔들리면 민주당은 무너진다,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비명행사 공천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굴해 보이고 이재명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친문 핵심들이 왜 당의 화합을 강조하고 나섰을까요? 이게 궁금해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재명이 당초 구상했던 총선 후 시나리오에 어떤 커다란 변수가 생겼다, 이들의 단합 강조에 이재명이 좋아하기보단 탕황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며칠 전 다른 방송에서 제가 문재인을 주제로 논평을 해드리면서 측근들의 민주당 탈당은 맞고 조국신당은 은근히 밀어주는 문재인의 속내가 무엇인지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저변엔 문재인 자신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총선 이후 문재인 자신을 비호해줄 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과 친문 핵심들의 생각이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구도라면 물론 조심스러운 관측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패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총선 승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을 방탄해줄 소수 정예의 의석만 필요하다는 일념 하나로 비명 행사에 공천을 했고 그런 마인드로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다면, 특히 대패한다면 이재명의 당권 사수는 힘들어질 것이고 이 혼란을 비명계, 특히 친문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때부터가 진짜 친명 비명계 간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력이 바로 조국혁신당이죠.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적게는 10석, 많게는 12석까지 점쳐지고 있는데 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세력은 이재명의 개딸 세력과는 상반된 친문 지지 세력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입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선전을 해서 나름의 진영, 세를 갖추면서 세력화하고 비명행사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잔류를 선택한 임종석, 고민정, 송갑석 등등의 인사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이재명의 아성을 깨뜨리려 들 것이다, 이런 분석과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을 찾아간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문재인이 했다는 말의 어떤 말을 전언을 통해서 들으면 민주당의 공천 논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안타깝지만 탈당은 극구 만류했다고 하지요. 자, 아마도 이런 배경에 총선 이후 급격히 흔들릴 수 있는 이재명 리더십의 틈새를 파고들어 재기를 노린다는 비명 친문계들의 구상과 이를 자신의 사법 리스크의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문재인의 구상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